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80세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퇴직금 5천만 원을 은행에 맡겼다가 6개월 만에 2천만 원을 잃게 된 실화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신 분들께서는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할아버지, 이름을 김영수 할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한 회사에서 40년간 성실하게 일하다가 작년에 퇴직하셨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5천만 원. 이 돈은 할아버지에게 정말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아내가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다니고 계시고 앞으로 생활비로도 써야 하는 노후 자금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평생 복잡한 건 잘 모르셨어요.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오직 정기예금만 믿고 사셨습니다. 은행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게 할아버지가 평생 가져온 믿음이었어요. 지난해 3월 할아버지는 평소 거래하던 은행 지점을 찾으셨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넣으려고 하셨던 거죠.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정기예금 하나 만들려고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르신, 요즘 정기예금 금리가 정말 낮아요. 1년에 3% 정도밖에 안 돼서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예요. 직원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상담실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까요? 할아버지는 그 말에 혹했어요. 금리가 낮다는 건 할아버지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상담실로 따라 들어가셨습니다. 상담실에서 직원은 본격적으로 할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저희 은행에서 특별히 준비한 상품이 하나 있어요.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2에서 3배는 높은 상품이에요. 2에서 3배요? 그럼 1년에 6에서 9%씩 준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원금이 100% 보장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벌써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원금이 100% 보장되면서 정기예금보다 2에서 3배 높은 수익률. 이런 상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걸 모르셨어요. 은행 직원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셨던 거죠. 직원은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현혹했습니다. 이 상품은 다른 어르신들도 정말 많이 하고 계세요. 특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고객분들이 좋아하시는 상품이에요. 그래요? 그럼 안전한 상품이겠네요. 당연하죠. 저희 은행에서 보장하는 상품인데요. 그러면서 직원은 상품 설명서를 꺼냈어요. 하지만 그 설명서에는 ELS라는 복잡한 금융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ELS, 파생상품, 기초자산, 낙인 옵션. 할아버지가 알 수 없는 용어들이었죠. 하지만 직원은 이런 용어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특별정기예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기예금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예금 상품이죠. ELS를 특별정기예금이라고 포장한 거였어요. 그런데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서류가 좀 많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직원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앞에 놓고는 빠른 속도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상품의 기본 조건이고요. 여기는 수익 구조고요. 이 부분은 위험 요소인데 거의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위험 요소 부분은 정말 빠르게 넘어갔어요. 마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이 상품은 오늘까지만 가입 가능한 한정 상품이에요. 내일부터는 조건이 안 좋아져요. 시간 압박을 준 거죠. 그리고 요즘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는 점점 조급해지셨어요. 그럼 정말 안전한 거죠? 제가 모은 돈인데 혹시라도 잃으면.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좋은 상품을 가족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을 정도예요. 가족 얘기가 나오자 할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셨어요. 그럼 우리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어르신,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복잡한 설명으로 가족분들 귀찮게 하지 마시고 어르신이 직접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어르신 같은 분이 금융 결정을 직접 하시는 게 멋있잖아요. 나중에 수익 나면 가족들이 더 좋아하실 거예요. 교묘하게 가족들과의 상의를 차단한 거였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직원은 중요한 부분들을 대신 체크해주면서 여기만 서명하시면 돼요라고 했고, 위험성을 알리는 고지 서류들도 형식적인 거니까 그냥 서명하시면 됩니다라고 넘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의 5천만 원은 ELS라는 파생 상품에 투자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게 도박과 다름없는 위험한 상품인 줄도 모르시고 말이에요. 처음 몇 달간은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가끔 은행에 가서 제 특별정기예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고, 직원들은 잘 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상품 현황에 대해 안내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나와주세요. 할아버지는 좋은 소식인 줄 알고 은행에 가셨어요. 그런데 어르신 죄송한 말씀인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현재 평가액이 좀 떨어졌어요. 얼마나 떨어졌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할아버지는 귀를 의심하셨어요. 뭐라고요? 3천만 원? 제가 5천만 원을 넣었는데? 네. 현재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시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멘털이 무너지셨어요. 2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아내 병원비와 생활비로 써야 하는 소중한 돈이었는데. 집에 돌아가서 할아버지는 며칠간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아내에게도 말할 수가 없으셨죠. 어떻게 우리 노후 자금 2천만 원을 날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대학생인 손자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다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를 보다가 손자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ELS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 은행에서 특별정기예금이라고 했는데. 손자는 경영학과 학생이라 ELS가 뭔지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정기예금 아니에요. 이거 주식보다도 위험한 투자 상품이에요. 그제서야 할아버지는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손자는 즉시 아버지, 즉 할아버지의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할아버지의 아들은 회계사였는데 서류를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 이건 명백한 불안전 판매예요. 80세 어르신에게 이런 상품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은행에 찾아갔어요. 하지만 은행 측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고객님께서 모든 서류를 확인하시고 동의해서 서명하신 거 아닙니까? 위험성도 충분히 설명드렸고 고지 서류도 다 받으셨잖아요. 투자에는 원래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였어요. 할아버지의 아들은 녹음기를 준비해서 다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드러났습니다. 그 직원은 여전히 ELS를 특별정기예금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원금 회복이 가능하다면서 마치 손실이 일시적인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게 문의해보니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어요. 이 ELS 상품은 한번 원금이 깨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리고 80세 고령자에게는 절대 판매하면 안 되는 상품입니다. 이건 명백한 불안전 판매예요. 특히 상품의 본질을 숨기고 특별정기예금이라고 속인 건 사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서류상으로는 모든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입증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고 했어요. 은행이 준비한 서류들은 완벽했거든요. 위험성 고지 서류도 있고 고객 서명도 있고 녹음 내용도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교묘하게 고객을 속였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죠. 이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그 은행 지점에서는 할아버지처럼 피해를 본 고령 고객들이 더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ELS를 안전한 예금 상품으로 속여서 판매당한 거였죠.
그리고 그 직원은 이런 판매로 엄청난 수수료를 받고 있었어요. ELS 하나 팔 때마다 수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였거든요. 은행 내부에서는 고령 고객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파는 것에 대한 교육까지 있었다고 해요. 어르신들은 복잡한 설명보다는 신뢰감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식의 매뉴얼까지 있었던 거죠. 결국 6개월간의 힘든 싸움 끝에 은행에서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액은 아니었습니다. 2천만 원 손실 중에서 1천만 원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나마도 은행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만족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는 조건이었죠. 이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정말 많이 상처받으셨어요. 평생 믿어온 은행에 배신당한 기분이셨거든요. 내가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을 이렇게 잃다니. 어디를 믿고 살아야 하나. 할아버지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이런 불안전 판매는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수수료 수익을 늘리려고 이런 복잡한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타겟이 금융 지식이 부족한 고령층인 경우가 많죠. 정기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다. 원금이 보장된다. 안전한 상품이다. 이런 말들로 고객을 현혹하고 실제로는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은행 직원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마세요. 은행도 영리기업이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복잡한 금융상품은 절대 즉석에서 가입하지 마세요. 최소 일주일은 생각해보고 가족들과 상의해보세요. 세 번째,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으면서 안전하다는 상품은 세상에 없어요. 수익률이 높으면 반드시 위험도 크다는 걸 기억하세요. 네 번째,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명을 확인하세요. ELS, DLS, 주가연계증권 같은 용어가 나오면 절대 안전한 상품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 가족들과 중요한 금융 결정은 함께 하세요. 가족에게 폐 끼치기 싫다는 마음 때문에 혼자 결정하다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만약 이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꼭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은행에 가실 때는 가능하면 함께 가시거나 최소한 어떤 상품에 가입하시는지는 확인해 보세요. 지금도 전국의 은행 지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순수한 고령자들이 평생 모은 돈을 안전한 상품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잃고 있을 거라고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지금 1천만 원의 손실을 안고 살고 계세요. 그리고 은행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으셨죠. 이제 은행도 믿을 수 없구나. 세상이 참 무서워졌다. 이게 할아버지가 요즘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른 어르신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셨어요. 내 돈은 이미 잃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아버지의 이런 마음이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행들도 변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 고객을 속이는 것은 결국 금융업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특히 고령 고객들에게는 더욱 신중하고 윤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의 돈은 단순한 투자 자금이 아니라 평생의 노후 자금이거든요. 정부와 금융감독원도 더 강력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해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런 교묘한 불안전 판매를 막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부모님, 내 조부모님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함께 지켜봐야 해요. 금융교육도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쉽고 실용적인 금융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해요.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아요. 이 한마디가 80세 할아버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도 이런 달콤한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주의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